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댓글이랑 라이브에서 언니 미국에서 가족들 다 죽은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11살짜리 여자애가 죽은 척해서 혼자 그 집에서 살아나왔다는데 무슨 일이냐 하고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단 말이에요. 이 뉴스 여러분 다 보셨어요? 아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네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주 정도 됐어요. 2024년 10월 21일. 되게 최근에 생긴 일이에요. 어디서 생긴 일이냐면 바로 이 워싱턴주의 폴시티라는 곳이에요. 이거 보시면 막 강도 있고 산이 되게 많고 엄청 아름다운 곳이야. 진짜 너무 예쁘죠. 이런 데 사는 건 어떨까? 여기가 이 동네가 또 집값이 엄청 비싸더라고. 이 미국 전역 다 해가지고 보통 집 평균 집값이 30만 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동네는 집값이 뭐 1.6밀리언이 평균이래. 부자 동네인가 봐요. 이 사건이 있었던 집은 이 집에서 지금 가운데 있는 우뚝 선 이 맨션 같은 집입니다. 이 집은 이제 거의 2밀리언 27억짜리 되게 비싼 집이에요. 부촌인가 봐요. 근데 이 앞에는 강이 아니라 호수, 뒤에는 막 산이 있고 배산임수 그 자체예요. 이런 그림 같은 동네에서 아무도 생각 못한 일이 한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저 10월 21일 이 집에는 아빠 마크 42세예요. 전기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42세, 사라는 간호사셨대요. 그리고 5남매, 애가 5이야. 여기 이렇게 7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날 새벽에 11살짜리 여자아이, 본명은 미성년자라서 생존자는 공개가 안 돼요. 죽은 사람은 미성년자여도 이름이 공개되거든? 근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름 공개가 안 돼요. 이 소녀가 7살짜리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고 있었어. 이 7살 동생의 이름은 캐서린이었어요. 이 둘이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깨요. 왜? 새벽에 집에서 갑자기 탕탕 하고 총소리가 엄청 크게 난 거야. 깜짝 놀라서 얘네 둘이 벌떡 일어나서 이 7살, 11살짜리 애들이 뭘 알겠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둘이 손잡고 이렇게 나가려다가 발이 우뚝 섰어요. 보니까 방 앞에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제 다른 방들이 있잖아. 거기 마주 보이는 이 방에서 아빠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9살짜리 남동생 조슈아도 쓰러진 채로 입에서 막 피가 철철 흘리는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대. 그래서 11살 소녀는 몸이 굳어버린 거야. 근데 7살 동생, 막내 동생 캐서린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나 봐. 너무 어리니까 이 상황 파악도 안 됐던 것 같아. 아빠랑 오빠가 왜 그러지? 그랬는지 방에서 곧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7살 캐서린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이 11살 소녀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총을 쏘고 있는 사람을. 그 총 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의 큰오빠. 15살짜리 큰오빠였습니다. 이 큰오빠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오빠라고 부를게요. 이 큰오빠가 아빠 소유의 은색 핸드건을 한 손에 들고 캐서린을 쏴서 죽인 거야. 그리고 자기를 이제 봤어. 그 11살 소녀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2발을 탕탕 발사를 합니다. 이 여자애가 뭐 얘만 죽은 척해서 살아남았대요 하는데 그냥 죽은 척한 게 아니고 실제로 총을 맞았다고요. 어디에 맞았냐? 손 그리고 목에. 곧바로 이 총이 얼마나 이 파워가 세요. 바로 애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애가 바로 죽지 않았어. 살아있었고 의식도 안 잃었어. 여전히 있었는데 얘가 이 순간에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방금 아빠랑 자기 동생들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봤잖아.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은 척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총상이 막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소리 지르고 싶고 아팠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은 척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대로 눈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대요. 자, 오빠가 그렇게 이 소녀를 쏘고 방에서 나가요. 그래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실눈을 뜨고 본 거야.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나가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가족들 있잖아. 가서 한 명 한 명 맥을 짚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한 명씩. 오빠한테 갔다가 쓰러져 있는 동생, 남동생한테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랑 같이 잠자고 있었던 7살 캐서린까지. 바로 앞에서 그 살인마가 가족들 생사 확인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도 올 거 아니야. 내 차례도 올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다행히 진짜 이 남자애가 완전 뭐 아드레날린 폭발해가지고 제정신도 아니었지 않을까. 이 남자애도 모르겠어.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명씩 맥 짚어보더니
11살짜리 소녀가 쓰러져 있었던 이 방에는 다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잊어버렸나 봐. 위층으로 올라갔대요. 저희 집이 보면 나무 집이죠. 보통 이런 집들은 위로 올라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이 위층에서.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애가 오빠가 위로 올라간 걸 확인했어.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집에 있는 그 비상 창문이 있대요. 그 비상 창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있는 힘껏 이웃 집으로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진짜 다행히 이게 숲을 속에 있는 덩그러니 있는 집이 아니고 다행히 이웃 집들이 있어요. 이 이웃 집들도 다들 애들 키우는 이런 집들이래. 가족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15살 오빠는 가족 다 죽였잖아. 위층에 있었던 화장실에 들어가서 911에 총쏜 애가 직접 전화를 해요. 숨을 헉헉 내쉬면서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빨리 와주세요. 13살짜리 제 남동생 벤자민이 저희 일가족을 다 몰살했다고. 저희 가족들한테 다 총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금 가족들이 다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 전화를 받은 911 대원이 뭐라고요? 아니 13살짜리 동생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겠냐고. 그랬더니 어제 동생이 음란물 보다가 엄마 아빠한테 걸렸거든요. 아마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911 대원이 이제 곧바로 우리가 지금 출동하겠다고, 지금 가는 길이라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 전화를 건 소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무엇을? 내가 신고 전화하기 전에 7분 전에 이미 이 집에서 살아남아서 탈출한 여동생이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먼저 911에 신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요. 집에 911이 출동을 하고 경찰은 곧바로 15살 소년의 손에 수갑을 채워갔어요. 그리고 경찰은 이제 현장을 보는데 너무 끔찍했다고 해요. 아빠 마크는 총을 4번 맞고 사망한 상태였고요. 42세의 그 엄마 사라는 총 2발을 맞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자기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화장실에서 고꾸라진 채로 발견이 됐대요. 거기에 13살의 벤자민, 다 동생들이죠. 남동생 벤자민, 9살의 조슈아, 7살 캐서린, 총 5명이 사망한 채로 이 집에서 처참하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왜 이 중에서 13살짜리 벤자민, 자기 남동생이 가족들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정말 그렇게 보이도록 남동생 손에 검은색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요. 총상도 머리에 나 있었어. 근데 기억나요? 11살 여자애는 아빠의 은색 핸드건이 오빠 손에 들려 있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13살짜리 남자애한테는 다른 총, 까망색 총이 들려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법의학 조사관들이 이 총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총은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는 총이었어요. 이 까망색 총은. 자, 아마 15살짜리 애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지 몰랐겠지? 이 탄피랑 탄환으로 이 총이 2개가 매치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총열 잔류물 검사라고 해서 총을 이제 발사를 하면 총 주위에 화약이나 뭐 잔련물 같은 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총에서 발사가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대요. 근데 얘는 몰랐나 봐. 전혀 사용이 된 적이 없었던 그냥 새 총인 거예요. 자, 그리고 13살 아이에게 남아있었던 그 머리에 있었던 그 총상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위치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살아남은 11살 여동생의 증언이 있었죠. 분명히 오빠였고 오빠 손에 은색 총이 들려져 있는 걸 봤다. 그리고 그 은색 총은 원래 아빠가 그 집 현관문 근처에 금고에 두는 총이래. 그리고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그 총을 쏜 15살 큰오빠만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어쩌면 아빠는 네가 장남이니까, 큰아들이니까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가족을 지켜라 해서 그 비번을 장남한테만 알려준 걸 수 있잖아. 근데 그 비번을 치고 금고를 열어서 그 총으로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다 일가족을 다 살해해버렸다고요. 자, 그럼 동기가 뭐냐? 아직 오피셜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신고 전화했을 때 그 동생이 음란물 보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죽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사실은 지 얘기였는지, 아니면 이 11살짜리 그 소녀가 한 말이 오빠가 최근에 학교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무슨 시험도 합격을 못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랑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남동생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수상함. 그쵸? 그래서 저도 이거 지 얘기 아니야 했던 게 사실 뭐 성적이 떨어져서 뭐 이런 거 엄마 아빠랑 뭐 때문에 싸워서 이런 얘기는 생각해도 뭐 음란물보다 걸려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지가 걸렸고 수치심에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낫다고 그런 미친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막 인터뷰를 하고 다닌 거야. 기자들이랑 경찰관들이 이 집이 어떤 집이었냐 그랬는데 이웃 사람들 말로는 그냥 엄청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었대요. 애들도 다 막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고 다만 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편이었고 뭐 무슨 종교인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아무튼 종교적이고 애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다. 그래서 그 학교도 안 보냈대. 홈스쿨링을 했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쁜 영향 애들한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동네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어떤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놀 수 없는지 되게 엄격하게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는 그 근처에 잠깐 놀러온 별장처럼 이렇게 놀러오는 애들 중에 가족 중에 LGBTQ 가족이라고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남남 커플이 아이를 입양한 건지 뭐 여여 커플이 아이를 입양한 건지 뭐 그 아이가 뭐 성 정체성에 뭐가 다른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처에 이제 여름마다 놀러오는 이 가족이 LGBTQ 가족이고 그 집 아이들이랑 이 집 애들이 최근에 좀 친해지려고 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걔네랑 다시 놀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얼굴도 못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홈스쿨링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쁜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집에서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이 집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 11살 소녀는 이제 어떻게 됐냐. 병원으로 이제 곧바로 이송이 됐고 치료를 받아서 퇴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몸의 상처는 나아질지 몰라도 이 11살 이 나이에 본 게 뭐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트라우마가 될 텐데 뭐 잘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또 어쩌면 법원에서 직접 나와서 또 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을 죽인 이 살인마랑 마주하고 증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둘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신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지금 당장은 5건의 살인사건 그리고 1건의 살인 미수로 소년 법원에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케이스가 성인 법원에 이관이 될지 아니면 계속 소년 법원에 남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만약에 성인법원으로 이관이 된다면 최소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소년법원에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25년도 아니고 25살까지만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15살이라도 어쨌든 만이니까 16, 17살인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일가족을 살해한 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무 죄 없는 뭐 9살짜리 7살짜리 동생까지 이런 죽인 이런 사람이 25살에 나오면 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동생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과연 교화가 될까?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아는 이야기인데 진짜 너무 끔찍해서 예전에 이 얘기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고어하다 싶어서 제가 관둔 케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비슷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살인마도 10대 초반에 부모님한테 총을 쏜 놈이었고요. 엄마한테 총을 쏜 거야. 엄마는 돌아가셨어. 아빠랑 동생은 살아남았어. 그때도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재판하고 이러면서 아빠가 오히려 변호를 해주는 거야. 얘가 심신미약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도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결국에 감옥 생활도 안 하고 정신병원에서 1년 치료받고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다고. 근데 나중에 자라나서 진짜 미친, 제가 이 채널에서 이 얘기를 과연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끔찍한 연쇄살인마가 되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과연 일가족을 몰살한 사람이 15살이지만 25살에 감옥에서 나오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인 법원까지 가는 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미국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14살에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성인 법원으로 간 케이스가, 그래서 종신형 받은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이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둘 다 알칸자, 알라바마 이렇게 좀 형량이 좀 빡센 주였단 말이야. 근데 여긴 또 워싱턴 주라서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 사건이 굉장히 또 끔찍한 게 뭐냐면 여러 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이 사실을 알아. 나머지 형제들은 그 당시에 너무 어렸어서, 그리고 매스컴에 이름, 지금 이것처럼 나이만 나오지 이름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가족도 어린 형제들은 모르고 자랐어. 우리 오빠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을. 와이프도 평생 몰랐다고. 우리 남편이 어릴 때 지 아빠, 동생, 엄마한테 총 쏘고 엄마는 죽인 살인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이 15살짜리 남자애도 뭐 성인 법원으로 이관되지 않는 이상은, 소년 법원에서 끝나면 우리는 앞으로도 모르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 자, 그래서 알려준 건 이제 여기까지고, 지금 이런 일이 미국에서 지금 바로 2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 뭐 재판까지 가고 이렇게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또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지금 이미 변호사가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지금 너무 부적절, 불공평하다. 어떤 사실의 진상이 뭔지도 모르고 이미 경찰들이 너무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애를 체포하고 이 현장을 조사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살아남은 11살짜리 여자애가 있잖아. 걔가 벌써 전화해서 우리 오빠가 손에 총 들고 나 죽이려고 나한테 총 쏜 것까지 다 봤는데 뭘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왔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했대? 아, 이런 신고가 왔지만 11살짜리 애가 총 맞고 지금 총 2발 맞고 피해가 흘려서 지금 중내 산에 만회하고 있는 애가 있지만, 그래, 아닐 수도. 말이야 똥이야?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브라이언 코버거라든지 여러분 기억나요? 그 중국인 와이프를 살해한 세뮤얼 헤스켈 주니어라든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브라이언 코버거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또 8월까지 미뤄졌고, 업데이트 되면 제가 항상 알려드려요. 근데 안 된 거는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이에요.